나 오버 안 하는 거 알잖아. 간다. 7번 문제예요. 공차 D가 이런 힌트를 볼 때가 있을 거야, 니네. 이 7번 문제처럼 이 말이 나왔으면 반드시 이 내용은 힌트로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굳이 써줄 이유도 없고.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풀이해서 결과를 잘 보시라고. 자, 공차는 D야 0과 1 사이의 숫자야. 일단 양수라는 건 분명하고 1보다 작아. 그럼 예를 들면 3분의 1씩 커질 수도 있는 거고 4분의 1씩 커질 수도 있는 거고 5분의 2씩 커질 수도 있어. 어쨌든 커지긴 커지는데 0과 1 사이에 있어. 이 정도까지는 읽은 거야 그냥. 한번 이용해야 돼 라고는 알아두시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차 얘기니까. 자, 힌트를 보십시다. 첫 번째 힌트, 다섯 번째 항은 자연수예요. 즉 첫째 항이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수가 아닌 공차들을 이렇게 더해 나가다 보면 딱 자연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랍니다. 자, 두 번째 힌트요. 그 SN, n번째 항까지 합이 3분의 68이 돼요. 그럼 이런 수열이라면, 이걸 만족한다면 16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찾아보라고 했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 텐데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A5라는 건 얘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D 이만큼이 되죠. 얘가 자연수라고 하는 힌트는 내가 얻어놓은 상태야. 이 정도는 뭐 다르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인데 첫째 항에다가 4D만큼을 하면 자연수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SN에 대한 정보를 써볼게요. 여기서 SN이 아니라 S8이네.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3분의 68이래. 그럼 써볼까? AD 가지고 2분의 항수가 8개고 첫째 항 2배에 항수 빼기 1 공차가 D 이만큼이 3분의 68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고 4하고 얘도 또 약분이 될 만한 숫자인 거 보이지? 약분할게. 4, 1은 4에 28 남았으니까 4, 7, 28. 그렇다면 정리해 써주면 2a 더하기 7d가 3분의 17이 된다 라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힌트. 선생님, 그러면요 2a 더하기 7d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뭔가 연관 지을 수 없을까요가 이제 이 두 개 힌트를 섞는 과정인데, 혹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a 더하기 4d야. 여기는 2a 더하기 7d고, 혹시 그러면 얘를 2배에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a 더하기 4d만큼으로 쓰고 나면 2a 더하기 8d가 되니까 얘를 쓰려면 요렇게 돼 있는 것까지는 변형이 가능한가 싶은 거죠. 요렇게 되면 3분의 17 요게 되는 형태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그 형태를 썼을 때 요만큼이 써졌을 때 얘가 A5인 거는 알잖아, 그지? A5가 이렇게 써졌으니까. 그러면 이 A5에서 D를 빼주면 3분의 1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 관계식을 이제 활용하는 게 마지막 포인트야. 이 관계식을 사용하는 게.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얘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A5를 찾아봤더니 E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거야. 최종적으로 얘를 한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인 건 알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
D의 범위가 나와 있으면 니네 2D 더하기 6분의 17 범위 찾는 거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해봤죠. 한번 보여줄게. D가 0과 1 사이면 요거 한번 만들어봐. 2분의 1 곱해봐. 그럼 2분의 1 D는 0과 2분의 1 되는 거 맞죠? 거기에 6분의 17이 더해졌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럼 여기는 6분의 17이 더해진 거니까 됐고, 여기는 6분의 17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니까 6분의 3이 되면 6분의 20 이렇게 된다. 그러면 봐봐. 6분의 17은 6, 3, 18이니까 3이 안 되죠? 2.11이지. 6분의 20은 6, 3, 18로 넘어가고 6, 4, 24는 안 되니까 3.11이라고. 근데 이게 A5고 이 A5는 자연수인 거야. 그러면 2.11보다 크고 3.11보다 작은 자연수가 누구야? 3밖에 없죠. 그래, A5가 3이라고. 이 A5가 3이라고. 그럼 공차가 구해지지 않아? 그렇죠? 이거야, 요 부분. 얘를 어떻게 써먹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쓸 때. 자, 그러면 2분의 1D가 넘어가면 요게 6분의 18이니까 6분의 1이 되겠고, 그럼 D는 3분의 1로 결정이 되고요. 그럼 첫째 항도 구해집니다. 왜? 다섯 번째 항이라는 놈은 첫째 항에다가 4D만큼을 더한 건데 A에다가 4D, 즉 3분의 4를 더하게 되면 자연수 3이 된다고 내가 찾은 상태니까. 그럼 첫째 항 A는 얼마가 되고요? 3분의 5가 되겠지. 야, 그럼 첫째 항하고 공차 찾았는데 못할 거 있겠어? 16번째 항 구하니까 A 더하기 15D만큼을 쓰라는 거니까 A는 3분의 5고 플러스 15 곱하기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5, 3분의 5 더하기 3분의 20 이렇게 이제 16번째 항이 결정이 되면 끝나는 문제죠. 공차가 0부터 1 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끝까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생각이 안 나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A5가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야 되고 이 5가 자연수라는 게 이만큼이 자연수가 된다는 건데 그럼 D가 0과 1 사이라고 알려준 힌트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요거 하나 잘 봐두시라. 그러면 내가 특정한 값과 특정한 값 사이에는 어떤 숫자를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더 어렵다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 그럼 3이 될 때는 어떻고 4가 될 때는 어떻고 두 가지로 풀어가지고 문제 조건에 맞는 놈을 찾아서 최종 결론을 낸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하나로 숫자가 결정이 된다면 그냥 쉬운 문제 되는 거죠. 괜찮죠? 자, 한 문제 더 가겠습니다. 이제 12번이에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12번이 제일 어려운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난이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계산 양이 많거나 노가다를 많이 띄어야 되는 경우가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8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냥 봐. 그래야 복습할 때도 중간까지 따라가다가 기억 안 나는 부분만 다시 영상 참고하고 체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삼각함수 계산 이상하게 막 복잡한 거나 뭐 지수함수에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 있는 것보단 나아. 그래도 수열이라는 게 숫자 자체를 항으로 두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자, 그럼 8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문제 생각 조금 해봐. 내가 쓸게.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기호를 포함해도 대부분 다 등차 또는 등비에서부터 파생된 형태이기 때문에 킬러가 아닌 거다. 자, 등차 얘기 중에서 갈게요. 이게 등차 수열이고 BN이라고 하는 놈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BN을 써줬습니다. BN을 써줬어. 어떻게 써줬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마이너스 1에 K 더하기 1에
AK 이렇게 써줬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에는 등차 수열일 때 BN이라고 하는 놈이 그 수열들의 N개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볼게. 구조가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B1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지울게. N이 1이면 일단 1 집어넣고 쓴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에 A1 이렇게 돼요. 그럼 B2는 어떻게 쓸 건지 생각해봐. B2는 여기가 2가 들어간 거니까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두 개를 더한 거야.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N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A1이고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음수 그 다음에 A2니까 요만큼이 B2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B3이라면 그럼 뭐라고 쓰겠니? 한번 말해볼래? B3은 뭐예요? A1 빼기 A2 다음에 3이 들어가면서 이게 짝수가 되니까 더하기 A3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BN의 뜻인 거다. 맞아요. 자, 이제 갑니다. 이때 B2는 마이너스 2이고 B3 플러스 B7은 0이 될 때 수열 BN을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요게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어쨌든 BN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가 AN이라는 저 등차 수열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때 하나 더 생각할 거.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보고 얘를 쳐다봤을 때 어떻게 느껴야 될까? 등차 수열이 있어. 그때 A1 빼기 A2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 이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D라고 느낄 수 있냐고. A3 빼기 A4는 얼마야? 마이너스 D인 거라고. A5 빼기 A6은 마이너스 D인 거라고. 그죠? 이게 문제 쓰이든 안 쓰이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될 때 이 두 개의 항들끼리 공차 차이만큼이죠. 물론 이제 큰 것이 작은 걸 빼야 D가 되겠지만 A1에서 A2를 뺐다면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제 갑니다. 힌트 쓰자. B2를 찾아야 돼요. B2는 아까 말했죠. A1 빼기 A2 마이너스 D만큼이 B2에 해당됩니다. 저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A고 공차를 D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돼요.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얘기해 줬냐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아,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2가 되고 있구나. 이게 금방 찾아진 거라고. 야, 등차 수열을 물어봤는데 공차가 2라는 걸 알았으면 굉장히 많이 안 거야.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써볼까? 지금 노가다이니까요. B3을 한번 생각해보면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쓰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7이라는 놈은 역시 A1부터 A7까지 또 번갈아서 쓰고 있는 거잖아. 그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B3 더 이제 이걸 써본 이유가 이 BN이라는 놈이 이렇게 번갈아서 쭉쭉쭉 써지는 놈들이라는 걸 판단하고서 시작한 거야. 그러면 B3 더하기 B7을 계산해 보면 B3은 A1 빼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돼 있는 거고 B7이라고 하는 놈은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A5 플러스 A 마이너스 A6 플러스 A7 이런 식인 거죠. 자, 요 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요 0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까 한 대로 어차피 이놈이 공차 2니까 요만큼이 얼마요? 2. 요만큼이 얼마요? 2. 요만큼이 얼마요? 2. 요만큼이 또 얼마고? 2.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공차니까. 그러면 B3 더하기 B7이라는 놈이 2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이제 8하고 A3 남았고 그 다음에 A7까지 남았죠. 요 값이 0이에요.
아니 그러면 공차 D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 항을 못 구한다고? 구할 수 있죠. 왜? 8 더하기 얘는 A 더하기 2D 얘는 A 더하기 6D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러면 8에다가 D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여기가 4 여기가 12니까 16에 더하기 A가 2개 이만큼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잠깐만 뭐 잘못 쓴 것 같다? 아 2가 아니라 공차가 여기 마이너스 2로 들어가야지. 아 미안하다. A1 빼기 A2니까 공차는 2인데 A1 빼기 A는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2네요. 부호를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리고 A3은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이 D 자체는 2가 맞으니까 4하고 12하고 16 되는 게 맞죠. 그럼 2A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라는 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 AN이라고 하는 이놈의 정체가 첫째 항은 마이너스 4가 되고 공차가 2가 된다는 수열을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얘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가다가 시작되니까 귀찮지만 한번 해볼게. K는 1부터 9번째 항까지 BK라고 했는데 그럼 사실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B6 더하기 B7 더하기 B8 더하기 B9까지 쓰게 되는데 어차피 B1, B2, B3이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옆에다가 이제 이걸 찬자리로 써주면 B1은 A1이고요. 플러스 B2는 A1 빼기 A2가 되고요. B3은 A1 빼기 A2 플러스 A3이 되고 이렇게 다 쓰는 거니까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여기는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A5까지. 아 너무 힘들어. 그냥 눈에 보이게 쓸게. 그냥 귀찮지만 너네들은 중간에 잘라서 쓰든가. 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더 썼다고 생각하고 쓸게. 자 그러면 얘가 AN이라는 놈이 어차피 첫째 항이 4 마이너스 4 공차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n 마이너스 1t 이렇게 쓰면 2n 빼기 6만큼이 되니까 얘처럼 마이너스 d로 표시할 수 있는 마이너스 d를 쓰고 남는 항들은 일단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자 차례대로 합시다. 다 써야 돼요. A1은 첫째 항 마이너스 4죠. 둘째 항 얘는 A1 빼기 A니까 마이너스 D가 되니까 요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D에다가 A3을 더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에 3 들어가면 6 빼기 6이니까 0이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그냥 돼요. 얘는 마이너스 D가 2개니까 마이너스 4 맞고요.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다섯 번째 항을 더할 거니까 5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를 더하게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 B5가 제로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D가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 될 거고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6에다가 A7 그러면 14 빼기 6이니까 얼마야? 8 마이너스 6에다가 8 더하니까 2가 되겠고요. 얘는 D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되겠고 만약에 9번째 거는 그럼 마이너스 8에다가 9번째 항을 더해야 되니까 9 집어넣으면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12를 더하게 되면 4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9개 다 쓴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 2하고 4하고 요거 2개를 지워주고 나면 남는 게 요거하고 요거 남죠. 이렇게 3개 남는 여기까지 총 4개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틀렸는데? 안 쓴 거 있나? 아 이거 빼먹었다.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6, 12, 20 이만큼이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가다가 맨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근데 등차 수열에서 A1 빼기 A2라는 건 마이너스 등차만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저기 써 있는 BN을 막 읽지 마시고 잘 모르겠으면 일단 차례대로 대입해 가면서 BN이라는 놈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한 번은 봐봐라. 그래야 저쪽에서 쭉 B 9개 더 할 때 저런 식으로 쓰는 게 익숙해질 거라. 됐어요? 노가다입니다. 여기는 끝에는.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마지막으로 할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11번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볼 문제 중에 선생님 생각에는 한두 개 빼놓고는 이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근데 어렵다는 생각보다 왜 그렇게 됐는지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하나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이에요. 문제 읽을게. 그렇게 길진 않아.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수열. 아까 얘기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니?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개의 등차수열이야. A, B이야.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첫째 항도 자연수들이고 공차도 자연수들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등차수열. 그렇죠? 생각은 그렇게 정리됐고 자 이때 A5 빼기 B5하고 B6 빼기 B7 A6하고 B7 이게 다 0이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A 7번째 항은 27이 되며 B7은 2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제한 조건인 거야. 일종의. 여기에 걸리게 돼서 해당되는 경우랑 아닌 경우를 골라내는 힌트가 돼. 해봤을 때 B7이 24 넘어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 가지고 알고 싶은 게 B1 빼기 A1이 얼마일까요?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참고로 그냥 이거는 첫째 항이 A에 공차가 D1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얘는 첫째 항이 B1에 공차가 D2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요 힌트. 자, 힌트를 그러면 세 종류로 써볼 테니까 만나봐. 이게 0이니까 A5 빼기 B5가 0이니까 A5와 B5는 같습니다. 이런 힌트 사용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요거도 0이니까 A6 빼기 B7이 0이니까 A6과 B7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안 쓴 거는 얘랑 같습니다도 한번 써볼까요? 얘랑 같습니다. 즉 A5 빼기 B5는 A6 빼기 B7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 힌트를 써보면 A는 A 쪽으로 몰아보고 B는 B 쪽으로 한번 몰아봐봐. 그러면 요거 A를 우변으로 B를 좌변으로 이항했다고 생각하면 우변이 A6 빼기 A5로 와 있고 좌변이 B7 빼기 B5로 돼 있다고. 자, 여기서 힌트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랑 똑같니? 아까 내가 여기 써준 기호 얘를 사용해봐. 요거 A6 빼기 A6 D죠? D1. 얘는 항이 두 개 차이죠? B7 빼기 B5는 ED2. 공차가 2배 차이 나네. 2분의 1 2배 차이 나네. 요 힌트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자, A5랑 B5랑 똑같다 맞아. A6과 B7이 같다는 것도 맞아. 근데 요거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어보고 한쪽으로 몰아보면 D1하고 D2하고 저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D2 대신에 2분의 1 D1으로 고쳐 써서 문자 하나로 써도 되고 D1 대신에 2D2로 바꿔서 써도 돼. 그러니까 문자 하나로 고칠 수 있는 관계식을 하나 더 얻어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로부터 조금 더 갈게요. 요 말을 보고 2배 차이 난다 힌트로 생각을 했는 게 맞는데 어차피 모든 항이 자연수라서 공차와 그 다음에 그 어떤 항들이 전부 다 자연수꼴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자연수거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읽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D1이 2 곱하기 D2니까 얘가 자연수니까 D1이 2의 배수꼴이 된다. 왜냐하면 D1이 2 곱하기 얼마 표시되잖아요. 그죠? 이 자연수인데. 그러니까 D1은 2의 배수라고. 그러니까 D1은 2나 4나 6이나 8이나 이런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홀수들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이제 하나 힌트죠. 자, D1이 그러면 2의 배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요걸 갖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봐봐. 만약에 2의 배수니까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막히게 돼.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하게 찾았고요. 얘네들 힌트를 쓰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경우를 나눠볼 거라고. 아까 말했지만 D1은 2의 배수니까 D1이 2라고 하면 당연히 D2는 얼마인 거니? D1이 2야. 그럼 D2는 1인 거죠? 응. 공차를 정해놓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A7이 27이라고 해봐. A7이 27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7은 A1 더하기 6D1 이렇게 되니까 A1 더하기 6D1이니까 12가 되는데 그놈이 27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 15로 결정된다. 맞아요. 그러면 A1이 15이고 공차가 2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 요 힌트 들어가자고. B7이 A6과 같으므로 A 더하기 5D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항이 15가 되고 공차가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5가 되죠. 그렇다면 B7이 2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힌트를 봤을 때 만족해 못해? 못하잖아. 아, 그럼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왜? 25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어진 조건의 모순인 거예요. 이 조건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D1이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D1이 4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당연히 D2는 2만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럼 이거 가지고 A7 활용해보면 A 더하기 6D1이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6, 4, 24가 되고요. 그 값이 27이라고 알려줬으므로 A의 값이 3이라고 구해낼 수 있다. A1. 자, 그러면 첫째 항 알고 공차 알았으니까 역시 B7을 검사를 해보는 거야. B7은 A6과 같으니까 A 더하기 5D라고 생각한다면 A가 3이고 D가 4니까 이렇게 되어서 B7이 23이 되니까 이거는 만족할 수 있는 값이죠. 이거 만족이에요. 그러면 B7이 23이면 23이므로 여기서 이제 B1 값만 구하면 되는데 B7을 B1 더하기 6D2라고 생각해보면 B7은 23인 거고 여기 B1인 거고 D2가 이제 2라고 아까 결정해놨으니까 12가 된다고 치면 B1은 1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B1과 A1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1 빼기 A1은 11 빼기 A1이 3이었으니까 8이라고 하는 값은 답이 될 수 있는 값이죠. 그럼 선생님 2의 배수라고 했으면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 끝냅니까? 하는데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 이게 6이 되는 경우. 그럼 D2가
3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A7은 A1 더하기 6D라고 했을 때 A1은 이렇게 되고 6D니까 36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27이 되었나?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9가 되는 바람에 자연수라는 이 항들이 자연수라고 하는 저 말에 절대 맞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가 더 커지는 순간, 얘가 더 커지는 순간, 얘가 더 커지는 거니까 이 값이 더 커질 텐데 그래도 27이 나오려면 무조건 음수로 계속 이어지겠지? 그 뒤로는 만족하는 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는 요걸 이제 최종 답으로 결정하고 쓰시면 돼요. 요게 지금 풀이로 했을 때 니네가 이해는 쉬울 거야. 근데 실제 풀어보라면 막힐 거야. 어디서? 여기까지 다 써놓고 나서 이걸 찾은 것도 잘했을 텐데 이 말을 해석을 해서 될 수 있는 경우들을 따져봤더니 요거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해를 하고 나면 뭐 못 쓸 건 없어요. 그런데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